네, 안녕하십니까. 파워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양광에 적합한 배터리 추천, 요 위에서는 태양광에 적합한 배터리 특성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좀 추천을 해줘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뭐 비슷해요. 뭐 특성이나 뭐 추천이나 똑같은데 바로 위에 있는 영상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특성에 관해서 설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드려보면, 우리가 1사이클을 하잖아요. 사이클 한 번 반복이에요.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처음에 100% 채운 다음에 그다음에 100%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썼다가 다시 채우고, 이게 1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100A가 있으면 100A를 다 채운 다음에 0A까지 쭉 다 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시 충전하는 거죠. 이게 1사이클이에요. 방전, 충전, 방전, 충전. 이게 1사이클이에요. 방전, 충전. 1사이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등가 법칙에 의해서 이게 딱 완전히 맞는 건 아닌데, 이제 요 방식들을 사용하더라고요. 1사이클로 하는 거. 100%를 1사이클로 보게 되면, 이제 50%를 쓰게 되면 0.5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100이 있으면, 그러면 100% 꽉 찬 상태에서 50% 왔다가, 다시 채웠다가, 다시 또 썼다가 채웠다가 하면 50%씩만 썼잖아요. 이렇게 두 번 W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게 이제 1사이클로 보는 거죠. 30%로 보게 되면 0.3사이클이죠. 네. 그 다음에 10%면 0.1사이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벽히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숫자는 디지털이거든요. 그런데 배터리는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디지털로 말한다 그래서, 그리고 제조사가 디지털로 이렇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뭐 어떤 전문가가 요게 0.5사이클이 이렇게 말을 한다 치더라도 화학 제품을 우리가 그대로 디지털로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실제 이제 화학 제품으로 설명드렸으니까, 화학적 관점에서 방전 심도에 따른 스트레스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 단순 계산하면 50% 쓰면 수명이 딱 2배 늘어나는데, 실제로 2배는 아니고요. 얕게 방전할수록 배터리의 화학적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게 이제 기하급수를 준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리니어하게 이렇게 곧 이렇게 수명 이렇게 준다가 아닌 거고, 수명이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방전을 너무 이렇게 깊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터리가 안 좋으면, 특히 납산 같은 경우에는 방전을 좀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리튬 계열은 조금 더 그게 방전을 많이 해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튬 계열을 많이 쓰시는 거죠. 자,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화학 물질별 depth of discharge, 방전하는 거죠. 그거에 따른 예상되는, 기대되는 사이클 비교표예요. 자, 납산부터 먼저 볼게요. 100% 방전하잖아요. 그러면 치명적인 손상이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0%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도 100에서 200개. 이게 산업용인 거죠. 산업용 MF거나 또는 우리가 태양광 전용인데 MF, 우리가 SB 시리즈로 나와 있는 것죠. SB 1000, 2000 나와 있는 것들. 그것도 100%, 200% 방전하게 되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아예 망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딥사이클용이 있죠. 에이젠 배터리. 이거는 300에서 500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상되는 정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셀이 6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놈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급격하게 망가져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50%만 하는 거죠, 이 납산 배터리는. 그래서 이 산업용 배터리는 200회, 300회. 그 다음에 에이젠 배터리 중에서 KR 시리즈나 EV 시리즈 같은 경우는 800에서 한 1200개. 이게 권장 수준인 거죠. 자, 그럼 30% 방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500회에서 1000회 확 늘어나죠. 200회, 300회가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10회 하게 되면 2000회 정도 늘어나요. 그 다음에 10% 하게 되면 3000회까지도 가요. 그 3000회라는 얘기는 거의 한 10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여기만 가도 거의 한 8년 뭐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배터리의 방전율을 계산을 해서 적정 배터리 용량들을 산정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리튬 이온 NCM 계열, 니켈, 코발트, 망간이에요. 니켈, 코발트, 망간. 요거는 이제 바꿔서 뭐 NMC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요. 똑같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그러니까 리튬이니까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사용해요. 여기가 이제 양극재의 베이스인 거고요. 그 베이스에 리튬이 이제 같이 결합을 하는 거죠. 그 리튬이 결합을 했다가 음극으로 나오게 되면 그 흑연 쪽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게 되면 이제 이게 충전 과정인 거고 음극으로 갔다가 다시 양극으로 가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방전 과정인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제 1000에서 1500회가 되는 거고요. 50% 방전하게 되면 3000에서 4000회 확 늘어나죠. 그 다음에 30%면 5000회. 그 다음에 이거는 장수명 써 있는데요.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씩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요. 오히려 다른 부품이 망가져요. 무슨 뭐 그런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분리막이라든가 뭐 이런 물질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용을 안 하죠.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30% 정도까지는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휴대폰은 뭐 50%나 100%까지 방전도 하니까 이제 한 2, 3년 지나면 확 성능이 떨어지는 거 느껴지는 거죠. 인산철의 장점이 뭐냐면 이거 두 가지인데 원통형이라고 있어요. 18650이나 18650 우리가 보통 그 건전지 AA 건전지 정도 사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26650이나 뭐 26700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26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높이가 이제 뭐 650, 그러니까 65mm, 75mm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통의 이 파이가 18mm냐 또는 26mm냐 이런 게 이제 두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65mm냐 뭐 70mm 이렇게 나눠지는 건데 어쨌든 이런 소형 원통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현재까지 대기의 경우 2000회예요. 그리고 이제 50%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좋은 회사 제품을 썼을 경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나 LG, 그다음에 SK온 이런 데 좋은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탑 클래스인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탑 클래스죠. 그래서 물건을 되게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죠, 배터리를.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회사 중에서 탑 클래스가 아닌 경우에는 대개공 2000인데 여기에 도달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탑 클래스일 경우 2000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도 탑 클래스 회사 중에서 3000회짜리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사용하면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문제가 발생 안 하고요. 특히 겨울철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겨울철에 발생하는 건 따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겨울철에 그 방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3000회짜리 쓰게 되면 조금은 커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 같으면은 그 딕슨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3000회짜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명이 굉장히 길고요. 그리고 좀 겨울철 방전에도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50% 방전하면 이제 이렇게 수명이 확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장수명이죠. 각형은 중국도 이제 각형을 만들려면 각형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각형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전부 다 전기 자동차가 아니면 수요차가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뭐 그거 말고도 물론 뭐 ESS로 많이 나가기도 하는데 ESS가 됐던 또는 뭐 전기차가 됐건 품질이 안 되면 이게 판매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위 탑 랭커들은요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처음부터 수명이 뭐 출발부터 4000회예요. 그럼 뭐 5000회, 6000회, 8000회 있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수명을 다하기 전에 구성부품이 먼저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뭐 10년 쓴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도 10년 쓰면 뭐 깨지거나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별 중요한 건 아니다. 한 4000회만 넘어가도 별 문제가 없다. 여기 4000회인데 다른 데 납사한 보시게 되면 10% 방열일 때 3000회예요. 그러니까 딥사이클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100% 써도 4000회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 자체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른 문제가 있죠. 별도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다른 문제가 뭐냐 간략히 설명드리면 급속 충방전, 그 다음에 0도씨 이하에서 충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이걸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혹시 괜찮겠지 그러시는데 수명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저온 충방전은 어떻게든 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온을 꼭 하셔야 돼요. 뭐 보온을 하든 아니면 히터를 넣든 꼭 하셔야 돼요. 특히 인산철은 꼭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튬 이온 NCM은 조금 괜찮아요. 그래서 그 특성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메이커마다 조금 다르고요. 그거는 이제 잘 보고 좀 검토를 잘 하셔야 돼요. 변수가 여러 가지죠. 메이커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유통 기한 같은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피에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클래스 이제 상위 클래스 회사 제품을 요 각형만 하거든요. 클래스 제품을 사와서 이제 A급을 가져와서 바로 테스트하고 조립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수출을 해요. 근데 이제 국내가 뭐 국내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거의 대부분 중국에 생산되니까 중국에 생산된 셀을 유통업체를 거쳐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이걸 분류해서 그거를 또 제작을 하고 아무래도 중국은 이제 EP 같은 경우 완전 자동화가 돼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알아서 툭툭 돌아가면서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만들어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버려요. 그러니까 관리를 한다는 거죠. 이제 국내에 그렇게 관리하는 제품 회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회사 거 사시면 좋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중국 회사가 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인산철 셀이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 요건 뭐 추가적인 설명이고요. 뭐 아까 쭉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납셈 배터리 정리를 하면 100% 방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납셈 배터리가 산업용이면 30% 이내만 써라. 그러면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딥사이클 AGM이면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길게 사용할 수 있어요. KR이나 뭐 EV 배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인산철은 말씀드린 대로 EPF처럼 이렇게 규정을 지켜서 제조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 이제 좋은 회사는 좋은데 안 좋은 데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회사 거 쓰시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시고요. 처음에는 몰라요. 나중에 알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온 충전 안 된다. 그다음에 급속 충방전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은 있어요. 그 다음에 리튬 이온, 그러니까 인산철 중에서 딕슨 브랜드를 저희가 이제 원통으로 만드는데 그 배터리 3000 사이클이기 때문에 일단 품질 자체가 좋은 걸 썼기 때문에 셀을 좋은 거 쓰면 좋은 셀을 쓴 팩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배터리를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하의 온도에 충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싸주는 게 필요한 거죠.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셀을 만든 다음에 바깥에다가 보온을 좀 잘 하거나 작은 경우에는 어디 히터를 넣는 게 좀 오버스펙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데 잘 보온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보온 방법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이온은 뭐 여러분 이제 삼성 LG에서 만드는 셀 아실 거고요.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좀 좁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좀 지루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텍스트만 보면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좀 지루하실 수 있는데 이제 포인트는 그거죠. 우리가 이제 위에 설명드린 특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태양광용으로 재생에너지 사용할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럼 나한테 맞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 개별 제품에 들어갔을 때 개별 적용 분야에 맞게 선정을 좀 하셔야 돼요. 좀 까다롭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말씀드린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나한테 딱 맞는 거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경험이 좀 있어서 실제 저희 고객들이 이제 겪었던 것들이 있거든요. 뭐 겨울철이 지났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망가진 거 저한테 연락이 오세요. 저희 이제 컨트롤러 판매하고 있으니까 망가졌어요라고 연락이 오는데
보면 배터리가 망가진 케이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러는 잘 안 망가지거든요. 왜 안 망가지냐면 그렇게 안 망가지도록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안 망가지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학제품이라서 겨울철이 한번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가져요. 뭐 자세한 이유는 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